저는 오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문화란 무엇입니까? 이 대답을 누구나 쉽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의는 내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단순한 상식으로 본다면 일단 문화는 인간의 흔적입니다. 자연이 신의 작품이라면 문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인간의 흔적이 쌓여서 시대를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을 이야기하는 문화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문화는 동시대의 구성원들끼리 공유하고 진화시켰으며 후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문화는 국가와 민족 그리고 시대를 반영합니다. 문화는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자연스레 이어지고 다른 지역으로 퍼져가기도 합니다. 장관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장관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문화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제대로 문화가 생성되고 그리고 진화되고 다음 전승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장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는 우리 삶의 발자취이고 흔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 공동체 생활 방식, 가치체계, 전통, 신념, 그리고 정신적, 물질적, 미적, 정서적 가치의 총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화는 역사와 마찬가지로 생성, 성장, 융성, 쇠퇴, 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문화들은 융성 발전하면서 전승되지만 어떤 문화들은 쇠퇴해 가면서 우리 삶 속에 빛깔과 향기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성과 진화를 위해서 문화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부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이 사실은 문화 진흥과 발전, 지원에 관한 일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또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의 이 문화를, 우리 선조들의 문화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 전통 문화는 네. 누가 이어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역사 속에서 저희들에게 총체적으로 전수해 주신 거죠. 그럼 한번 예산을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부의 예산이 과연 우리 문화를 제대로 생성하고 진화시키며 전승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 전통 문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선조로부터 역사를 통해서 받았으며 손에서 손으로 이어진 이 전통 문화에 관련된 예산이 불과 2.7%입니다. 이 문화를 받아서 우리가 생성시키고 그리고 전승을 다시 내려야 되는 그 문화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문화 분야 통틀어서 22.5%고 전통 문화는 2.7%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합해서 31%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전통 문화 관련된 예산은 이렇게 적습니다. 이 최순실과 차은택이 농락했던 컨텐츠진흥원의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 기재부나 문체부나 예산 때문에 늘 늘리지 못한다, 사람을 늘리지 못한다, 항상 블럭을 치는데 그때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2015년부터 2016년, 17년, 18년에 저기 3,700억은 제가 깎은 것입니다. 이 예산을 고무줄같이 늘리는 것에 혹시 우리나라 문체부에 맹점은 없습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최순실이 들어와서 농단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에 이 문체부에 책임은 없습니까? 2014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이렇게 대폭 줄은 것은 미래부가 생기면서 디지털 콘텐츠 사업과 예산이 미래부로 이관되면서 줄은 측면이 있고요. 또 큰 사업 하나가 종료되면서 줄었습니다만은 그 뒤에 3천억 이상의 예산이 주로 이제 이렇게 콘텐츠 분야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요. 그 중에 특히 말씀하신 대로 차은택 최순실 관련 이 부분에서 증액된 예산이
문화 발전, 콘텐츠 발전을 위해서 쓰였어야 되는데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문화 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유화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예산을 거의 개인 마음대로 쓰다시피 이렇게 집행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때 예산을 600억 이상 삭감을 했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고무줄처럼 늘렸던 그 예산 지금도 그럼 우리 전통 문화를 위해서 우리 문화 생성을 위해서 장관께서 늘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뭐 갑자기 어떤 항목도 없이 늘릴 수는 없지만은요. 명목이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명목이 전통 문화와 네. 우리 이 시대의 문화를 만드는데 예. 그 돈을 써주시겠습니까? 위원님과 함께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서 예산을 좀 늘리자고 위원님께서 해주시고 또 예산 증액의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의 소요를 저희와 협의를 해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수용할 말씀을 생각이 드리지만 있습니다. 전통문화와 일반 컨텐츠와 이것이 진흥원이 따로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통문화의 하나하나 종목별로 도자기 진흥원도 만들어야 되고 한 글 진흥원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한지 진흥원도 만들어야 되고 나전칠기 진흥원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진흥원은 하나도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진흥원에서는 그저 새로운 미디어만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저는 새로운 미디어가 전공입니다. 전통문화가 전공이 아니고 장관께서 이것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꼭 챙겨봐 주시고 제가 왜 이렇게 늘려야 되는지 종목이라든지 이것이 리즈너블한 그 자료를 드릴 테니 예산을 늘려서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문화 강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유형문화재와 이 무형문화재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장관께서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어떻게 구분하고 알고 계십니까? 그건 뭐 기본적으로 형태가 있는 문화재와 그다음에 무용, 연극, 뭐 종묘 재래악이라든가 판소리처럼 형태가 없는 문화재로 나누는 것이 기본이겠습니다만은 그 기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때문에 기능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제대로 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베토벤을 만날 수 없고 모차르트를 만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아카이빙으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그런 곡이 나오고 그런 연주가 나오는 것이죠. 이 무형문화재들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수해 준 분입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이 다시 후손한테 전수를 해야 됩니다. 이 비율이 우리가 숭례분이 불이 났을 때 바로 수백억을 들여서 다시 복원을 해놓고 그걸 다시 아직도 국보 1호죠. 그런데 이 소멸되는 인생이 다 하면 소멸되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아플 때 가는 의료보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도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무형문화재에 들어가는 예산이 유형문화재에 들어가는 예산의 10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 의료보험도 최근에 그 문화재청에서 준 것이 아니라 이 다른 곳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병원비 보전을 해준다라는 생각은 혹시 우리 유형문화재가 어디 상처가 있거나 깨졌을 때 보는 것 어느 쪽이 더 중요한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람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하죠. 이분들이 손을 통해서 전수되지 않으면 사라져가는 것들이 유형문화재보다 무형문화재를 통해서 전승이 되는 것입니다. 무형문화재가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200분. 200분 아직 잘 안 돼, 그 정도는 안 되는데요.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을 좀 늘려서 유형문화재의 반의 반만이라도 무형문화재에 예산을 주신다면 한번 제대로 우리 문화의 꽃이 되는 전통문화에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총리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국토표를 보니까 이 관광객이 이제 얼마나 들어오느냐를 제가 이제 쭉 봤습니다. 사실 전 세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관광객이 꽤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전체 관광객의 78.8%가 서울에만 다녀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예, 복수응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이 어떤 가장 그 문화유산이 많은 지역 출신이시고 각별하게 그 부분에 애정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아름다운 우리 유산들이 지방에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관광객은 서울에만 올까요? 예, 우선은 교통, 숙박, 쇼핑, 그리고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서울에 집중돼 있고 서울이 지방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외국에 나갈 적에 처음 가면은 그 나라의 수도를 먼저 가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외국인 관광이 아직은 발전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방이 관광 자원이 많이 네,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하고 역사적으로 우리보다는 덜하지만 이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들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본은요, 도쿄에 가는 게 46.2%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그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놀라운 지역과 골고루 나눠 갖는 그런 관광 자원들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절대로 교통으로 지역을 가기 어려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광 부분들을 한번 쭉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여행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국 여행에서 서울에서는 고궁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보는 그 순서를 보니까 관광객이 첫 번째가 쇼핑입니다. 명동과 동대문 시장과 남대문 시장입니다. 그리고 고궁입니다. 살 것들, 물산들이 풍부한 것이죠. 화장품이 세계적이 되었고, 그러나 우리 문화를 지금 보여주고 지방에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지방의 관광 정책에 대해서 총리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좀 더 구체적이고 우리가 지방을 관광의 중심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저도 지방 행정을 맡으면서 참 부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노력하는 만큼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요. 특히 숙박이나 쇼핑의 경우에는 시설을 갖추더라도 손님이 그만큼 와주셔야 유지가 되는데 그런 전망이 없으면 이렇게 쉽게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관광의 대상이 서울에만 집중되고 전국에 골고루 퍼지지 않으면 발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관광전략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지방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지자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만큼의 속도가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사할 때도 우리 시장 군수님들께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자체 장님들께서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효과가 빨리 나오는 것은 관광입니다. 그리고 임기 안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도 관광이다. 이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모두 인구가 줄어드는데 인구가 감소한다고 말할 때 그 인구는 고정인구를 말합니다. 그 고정인구를 감소해서 증가로 돌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바로 그 고정인구의 감소를 유동인구의 증가로 때우려고 지자체들이 아주 사활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는 관광객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아까 의원님 제시하신 것처럼 비교적 수도와 지방이 골고루 나눠져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명치 유신 전까지 수도가 다른 데 있었다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봉건사회가 오래 계속돼서 여기저기 자기 나름의 문화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마다 나름의 매력을 지키고 키워간다는 건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와 함께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도 수도가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최근에는 그랬죠. 네. 우리 백제의 수도는 어디죠?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공주 부연은 알고 있지만 한성 백제 가장 오랫동안 백제의 수도였던 것이 서울인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서울의 그 중심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네, 저 위례 풍납토성입니다. 네네, 풍납 그쪽이죠. 70년대에 풍납토성은 왕궁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아파트로 채워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4만 5천 명의 이 당시입니다. 이게 1972년 당시에 저렇게 토성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때 여기는 왕궁이 아니다라고 우기면서 아파트와 집으로 채워버려서 지금 저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왕궁이라는 증거물이 계속 발굴이 되면서 스톱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 안에 4만 5천 명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든지 내보내 주든지 어떻게 해달라. 집도 못 짓고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여기 총리께서 최근에 한번 왔다 가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한번 안을 내봐 주시죠. 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저하고 문체부, 문광부 그리고 서울시가 함께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지금도 풍납토성의 가꾸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원래 그런 오래된 문화유적을 가진 곳은 개발이나 정비가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만 그러나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주변 주민들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제약을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그런 그 가측 확실성도 없이 계속 강해온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백제의 수도입니다. 600년 서울이 2000년 서울이 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곳입니다. 이곳을 1조, 2조 정도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기에 따라 좀 더 들 수도 있겠죠. 20년 동안 이렇게 홀드 시킬 것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대로 시장님과 총리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담합을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이 지역이 서울의 자랑으로 그리고 걷기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걷는 곳으로 토성을 따라 걷는 곳으로 충분히 만들어 놓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유념해 주시고 그 총리님의 어떤 그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과 혹시 연계할 수 있을지 그 그럼요. 주민들을 위해서요. 그 방안을 포함해서 상의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역의 목포나 통영이나 똑같이 통영되고 있는 겁니다. 인구는 주는데 아파트는 늘어갑니다. 이 늘어가는 아파트들 30년마다 헐고 짓고 하는 이 아파트 문화를 우리가 후손들한테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지 우리 이 시대의 건축물은 없습니까? 계속 지금 짓는 아파트 30년 뒤는 다시 헐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도 전국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만약 우리 선조들이 지하에서 다시 눈을 뜨신다면 무엇을 가장 후대에게 야단치실까를 생각하면 1번이 건축 같아요. 그렇죠. 도대체 너희들은 뭐하고 있는 놈들이냐 이렇게 선조들이 야단치실 게 틀림없다 생각합니다. 몹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대로 물려줄 수는 없다 하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잘 정리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풍납토성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가 사치일까요? 문화는 돈만 먹는 예산만 먹는 그런 소모제일까요? 아닙니다. 문화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문화는 밥이고 문화는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사가 없으면 예술로 또 그 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 빌바오에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할 때 국왕이 로비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게릴라들이 출몰하는 도시에 저 미술관 하나를 세우고 세계에서 가장 건축비가 비싼 설계비와 건축비가 비싼 프랭 게리의 작품입니다. 불과 4년 만에 건축비가 다 나왔습니다. 지금은 스페인을 가면 가장 먼저 가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다큐 시립미술관 4만 5천 명짜리 도시에 연간 100만 명씩 저 도서관에 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40% 이상이 도서관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자와 미술관 연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고도 오래된 도시에 이 미술관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지금 253개 지역구 의원님들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괴산의 산막이길 만들자마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서 머물지 않고 걸어갔다 배를 타고 그냥 옵니다. 그 안쪽에 머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재원 의원님 계시는 상주 곳곳에 24개의 산성이 있습니다. 그 산성 중 하나의 이름은 견원산성입니다. 여러분들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9세기 초반에 10세기 초반에 견원이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인가를 했던 이유로 견원이란 이름이 붙은 곳이 상주의 곳곳에 있습니다. 그곳이 상주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간 관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만한 그런 곳이 있습니까?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여야 막론하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나서보겠습니다. 저를 잘 활용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지역도 곳곳이 관광지가 되게, 그리고 하루 자고 세 끼 밥 먹고 5만 원 정도는 그 지역의 특산물을 사갖고 오는 135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산 충분하고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여야 막지 않겠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찾아주시고 제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태로 아파트만 즐비한 전국 방방곡곡을 후손한테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무형문화재들 지역별로 잘 살펴주시고, 그리고 예산 늘려주시면 우리가 이 무형문화재들을 중심으로 전통 문화를 이 시대에 맞게 꽃피워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